병원 진료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정우는 아내 이선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잊어가실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선희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어디였죠?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농담하듯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짜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생각날 거예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정우는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4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신입사원이던 그는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초등학교 교사 이선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출 계획을 설명했고 정우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 둔치였습니다. 선희는 자전거를 서툴게 탔고 정우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그녀가 넘어졌을 때 정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정우는 성실한 은행원으로, 선희는 헌신적인 교사로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평범했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정우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손자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식탁에 같은 반찬을 2번 차렸습니다. 정우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묵직한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잊게 되면 내가 당신을 대신 기억하리.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무엇부터 적어야 할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모든 순간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선희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일기장을 비췄습니다. 정우는 만년필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선희에게 오늘은 맑은 날씨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해요. 된장은 작년에 담근 것을 쓰면 되겠지요. 아침 산책도 함께 나가요. 당신이 오늘 웃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첫 편지를 다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우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선희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들어봐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참 좋네요. 근데 여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희는 진심으로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아, 그래요? 잘 쓰시네요. 선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틀째, 정우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선희에게 마당 감나무에 까치가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새죠. 점심은 김치찌개 어때요? 오후에는 같이 TV 보면서 쉬어요. 식후에 읽어주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에서 또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제가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선희는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 정우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선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남은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편지네요. 근데 이거 제가 썼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참 다정하네요. 정우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째, 정우는 서재에서 지난 편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15장의 편지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날씨, 음식, 산책. 그러나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를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선희에게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문장을 쓰고 나서 정우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편지 안 읽어줘요? 정우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읽어주잖아요. 그거 기억해요? 네, 좋더라고요.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재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편지를 가져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참 예쁜 편지네요. 누가 썼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고마워요. 선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도 편지를 쓰겠다고. 내일도 모레도. 아내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그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쓸 편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기장 다음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매일 새벽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희는 편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선희는 의자에 앉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우가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선희는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네요.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봤어요? 우리 남편?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선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그릇에 반찬을 조용히 덜어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간병인 김은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연결해준 분이었습니다. 45살 차분한 말투와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은정은 선희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선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밝았습니다. 1시간 후 은정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정우가 차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은정은 차를 받아들며 정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 이 일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사랑도 있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계속했습니다. 사모님이 선생님 얼굴은 잊어도 선생님 손길은 기억할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도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힘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우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희가 그를 힐끗 봤습니다. 아저씨, 자꾸 여기 계시네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쉬려고요. 그러세요. 선희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낯설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만요. 선희는 머뭇거리다가 손을 그대로 뒀습니다. 정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편지 대신 다른 글을 썼습니다. 선희가 나를 잊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그저 친절한 아저씨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정우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사랑을 이어쓰는 시간이다. 선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우리를 기억하겠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정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선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모레도 계속요. 그는 사진첩을 덮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아내는 또 나를 못 알아볼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정우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첫눈을 기다렸습니다. 선희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지만 초점 없는 시선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간병인 은정은 일주일에 3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도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매일 새벽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듣지 못해도 대답하지 못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면 아내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야,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곧 눈이 올 것 같아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 오면 같이 보자. 당신이 좋아하던 하얀 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침묵 속에서 아내의 손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당이 조금씩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침대로 갔습니다. 선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습니다. 여보, 눈 왔어요. 일어나서 볼래요? 선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를 안아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봐요, 눈이에요. 정우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멍한 눈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읽어줄게요. 들어줘요.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 같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오늘은 눈이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하얀 눈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눈이 왔지.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 타던 날. 당신이 넘어졌을 때 내가 손 잡았던 거 기억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편지를 다 읽고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희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점 없던 시선이 정우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희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정우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정우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따뜻해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요. 선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사랑해요, 선희야. 나도. 선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정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이 선희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희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요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정이 와서 돌봐줄 때도 정호는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쉬셔야 해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편지가 아닌 다른 글을 썼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선희가 나를 알아봤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감각은 남아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정호는 글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이었습니다. 내일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기장을 덮고 정호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요, 선희야. 나는 여기 있어요. 그는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끝까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옛 동료들, 제자들, 이웃들.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호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고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발인 날 아침, 정호는 서재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쓴 모든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253통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산책 이야기. 그리고 매 편지 끝에는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호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하얀 리본으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정실로 갔습니다. 관 앞에 섰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관 속 선희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가져가요. 내가 1년 동안 당신에게 쓴 편지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만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읽을 차례예요. 천천히 그곳에서.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나도 언젠가 갈게요. 정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희가 앉아있던 소파, 그녀가 좋아하던 창가, 함께 식사하던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신인을 적었습니다. To my wife in heaven.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선이야, 오늘 당신을 보냈어. 참 힘들더구나. 하지만 당신이 이제 편안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돼. 정호는 글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편지를 쓸 거야. 매일 계속.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야.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글을 다 쓰고 정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침실로 갔습니다. 빈 침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자요. 네, 당신도 잘 자요.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컵 2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어제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수신인을 적었습니다. To my wife in heaven.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오늘은 맑은 날이야.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지. 마당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어. 당신도 듣고 있니? 정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들. 정호는 조용히 말하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세상 속에서도 계속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영원히.